아주 의미 있는 구간이며 추후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면 2000년의 전고점 터치뿐 아니라 그 이상의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주식 드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8일 추석 명절도 보내고 나니 어느덧 10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팬데믹 이후 질주하듯 달려오던 랠리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최근 계속되는 국내 증시 하락세로 인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중국 헝다그룹발 리스크, 미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 금리 인상, 남북관계, 경색 국면 등 여러 시장 불안 요인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우려가 여전한데요. 오늘 주식드림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주제는 최근 시장에 이목을 받는 매크로 이슈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며 델타 변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에도 버틸 수 있는 섹터이니만큼 집중해서 보시길 바랄게요. 최근 SK그룹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5년을 전후해 대대적 변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계열사 쪼개기 상장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던 SK그룹의 4대 그룹 핵심 사업 재편이 향후 기업 가치를 더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SK그룹은 지난해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IE테크놀로지 등 3개사 분할 상장을 통해 4조 7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는데요. 지난 물적 분할 공부 영상에서 소개드린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최소 1년 내에는 SK배터리 기업 공개를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추가 분할 상장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는 11월에는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통해 투자 전문회사 SK스퀘어를 신설합니다. 보통주 한 주를 5개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함께 추진하는데요. 지주회사인 SK산하, SK텔레콤, 그 산하에 SK스퀘어라는 신설 법인을 만들어 그 아래에 SK하이닉스와 원스토어, 11번가, 티맵 모빌리티 등을 두며 다양한 뉴 ICT 영역에서도 선제적 투자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SK는 오는 2025년까지 시가총액을 140조 원 규모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시가총액을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규모를 크게 불리려면 SK가 그룹 내 유망한 계열사를 직속 자회사로 두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룹 중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는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품는 게 관건이겠죠.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SK하이닉스의 모회사는 SK텔레콤입니다. 그간 SK는 자회사인 SK텔레콤을 통해 SK하이닉스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지주사 인상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는데요. 더 쉽게 말하자면 SK로선 SK하이닉스를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승격시켜야만 시가총액 불리기가 수월해집니다. 이제 쉽게 이해되시죠? 분할 비율은 6대4로 10월 25일 전 드림이 A씨가 SK텔레콤 주식 100주를 보유 중이라 하면 분할 이후 SK텔레콤 60주, SK스퀘어 40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두게 되는 SK스퀘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인수, 합병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무료 배송이라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는 우주패스를 통한 11번가의 지배력 향상 기대와 우주패스라는 브랜드로 런칭되는 구독 서비스의 경우 존속법인은 판매를 책임지고 신설법인은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게 되는데 존속회사인 SK텔레콤은 구독 가입자 확보를 통해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현재는 적극적인 비용 지출을 하며 점유율 확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모빌리티 사업의 경우 카카오티 시장 독점 관련 논란의 반사이익과 내비게이션 시장에서 강한 지배력이 강점인 T맵을 통한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속회사인 SK텔레콤은 사명을 유지하며 통신업, 인공지능,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주력하는 동시에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던 11번가, 우티 등이
SK 스퀘어로 이동됨으로써 SK텔레콤은 이제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비용 지출, 즉 영업 손실에 대한 부담 없이 기존 유무선 통신 및 홈미디어 분야와 AI, 메타버스 신사업 등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SK텔레콤은 중간 지주회사 개념으로 독립하는 것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자회사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물적 분할도 아니고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목적의 인적 분할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공감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다소 아쉬운 영업이익이지만 매출은 안정적이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최근 시장에 이목을 받는 매크로 이슈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연말을 대비해 배당주에 투자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배당 추이를 보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27일자 오름세는 올해 2분기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했던 SK텔레콤의 9월 30일 배당 기준일에 맞춰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몰려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됩니다. SK텔레콤의 인적 액면 분할 이슈와 함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으니 이제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89년 상장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던 주가는 2000년 2월 닷컴 버블과 함께 폭락하게 되는데요. 2012년에 12만원까지 내려간 주가는 LTE 서비스 경쟁과 카카오톡 열풍을 등에 업고 2002년에 고점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20년 전 주가까지 봐야 하냐고요? 네, SK텔레콤의 현재 주가 위치가 의미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도 대부분의 종목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후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경쟁사인 KT와 LG U+도 비슷한 흐름이지만 분명 다릅니다. SK텔레콤의 올해 21년 4월의 상승분은 2002년과 2014, 2015년에 강한 저항 구간 라인을 돌파한 아주 의미 있는 구간이며, 추후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면 2000년의 전고점 터치뿐 아니라 그 이상의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지지와 저항 영상에서 공부한 대로 돌파한 강한 저항 구간은 강한 지지 구간으로 변하며 저점을 지켜주었고, 여기에 대량 거래량과 함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 이하 매수 이후 기간 조정과 더불어 가격 조정까지 예상해 본다면 주요 지지 라인을 설정하고 고맙게도 매수 기회를 준다면 해당 구간에서 분할로 꾸준히 모아가시길 권해 드릴게요. 거래량 또한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에 터진 거래량 대비 다소 미미하던 거래량인데요. 올해 8월 31일의 대량 거래량은 팬데믹 이후인 20년 8월 30일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약 20년의 기간 대비 최대 거래량입니다. 이런 대량 거래량을 만들 수 있는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재밌네. SK텔레콤 진행시켜. 네, 오늘 이렇게 통신주 대장이자 인적 분할 이슈로 뜨거운 섹터인 SK텔레콤을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외에도 아마존 프라임 또는 애플 TV와의 OTT 제휴 추진 가능성, 5G 대장주이자 6G 관련주로 평가받는 등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SK텔레콤을 드리미 분들도 스스로 추가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해주시고,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필요한 분께는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미 여러분, 잘 자요.